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팔로워로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3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팔로워십이 왜 중요한 걸까? 그리고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 팔로워의 모습이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그 사람 스스로가 만들었을 수도 있겠고 누군가가 그렇게 변모시켰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3가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우리가 팔로워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부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당연히 상사가 리더고 밑에 있는 직원이 팔로워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내가 팔로워를 지금 어떻게 개념을 정립하고 있는가. 자,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보통요 팔로워라고 하면 뭐로 인식을 많이 하냐면 팔로워와 리더를 지위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위 또는 계급. 그런데 실제로 팔로워는요 지위나 계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역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역할. 혹은 역할에서 한 단계 더 간 게 상태와 상황을 얘기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리더와 팔로워를 지위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우리가 이제 사회적인 문제로 많이들 얘기하는 갑을관계. 팔로워가 이제 예를 들어 직원과 고객이 있어요. 누가 리더일까요? 누가 갑이에요? 그럼 누가? 고객이 갑인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잘못 착각해요. 고객이라는 그 역할이 있을 뿐인데 고객이라는 지위나 계급으로 생각을 하는 순간 감정노동이 발생하고 갑질이라는 게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고객이란 역할과 직원이란 역할도 지위가 아니라 역할이나 그냥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그다지 나한테 돌아오는 게 별로 없어요. 해봤자 회사 좋은 일만 시키네. 열심히 해서 보고서를 써서 줬더니 팀장님이 먹어버렸어요. 이런 경우들. 이런 경우들 되면 내가 열심히 해봤자 뭐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소형 팔로워가 생기는 경우는 내가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원래는 되게 열심히 다들 파이팅 넘치게 일을 하다가 하다 보니까 뭐야 이렇게 해봤자 별로네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소형 팔로워가 생기죠. 사실 조직 입장에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예요. 일도 잘하고 본인의 생각도 있고 그런데 하기 싫어한다. 동기부여가 가장 필요한 어떤 그 유형 중에 하나가 점심 뭐 먹을래? 짜장면 먹을까요? 그래 청국장 먹자 라고 하는 경우, 뭐 먹을 거냐고 물어는 봐요 리더가. 근데 물어는 보지만 본인의 맘대로 하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했더니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몇 번 얘기하다 보니까 리더가 그냥 자기 맘대로 하는구나, 그럼 내가 따라가야지 하면 수능형이고요. 거기서 어차피 지 맘대로 할 건데 라고 하면서 반대의 삐딱선을 타면 소형 팔로워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사실 한 끗 차이예요. 그리고 우리도 상황에 따라서는요, 때로는 이 리더 밑에 있을 때는 굉장히 좋은 유형의 팔로워이다가 때로는 어떠한 리더를 만났을 때 혹은 내 기분에 따라서도 솔직히 달라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수능형 팔로워 굉장히 많은데 조직에서 보면 사실 한국 조직에서 특히나 우리나라 사회에서 가장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제일 많은 줄 알았더니 이거랑 비슷하게 4번째, 가운데에 몰려있는 팔로워 있죠. 아까 이 손 굉장히 많이 드시더라고요. 실무형 팔로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다 비슷비슷하죠. 4가지에 다 이렇게 같이 있어요. 근데 왜 실무형 팔로워가 생기냐면 이런 겁니다. 태생이 이기적이어서 그럴 수 있어요. 네. 어차피 내가 목소리 내봤자 튀면 모난돌이 정 맞는다 요거 있죠. 이게 바로 실무형 팔로워들의 어떤 그 삶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영업 조직에서 그런 경우 있어요. 열심히 오래 했더니 내년 되니까, 예를 들면 올해 110%를 내가 달성을 했어요. 그럼 칭찬을 듣고 끝나야 되는데 올해 너 110% 했으니까 내년에 130 해 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올해 70만 했었으면요, 80만 해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몸을 사리죠. 더 이상 목표를 높게 잡지 않아요. 누가 어디에 있는가도 중요해요. 사실 어머 너는 이래서 그랬구나, 네가 어쩐지 실무형이더라, 이 이기적인 자식, 뭐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에요. 어디에 있느냐는요 순간적으로도 변할 수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위나 어떤 그 계급이 아니라 그냥 상황적인 것들, 상황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가 때로는 여기에 있다가도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다 달라집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생각을 해야 될 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좋은 모습의 팔로워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내 스스로가 될 수도 있고요, 타인이 될 수도 있겠죠. 내가 리더의 역할인데 우리의 팔로워를 어떻게 하면 모범형으로 좀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수능형보다는
모범형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요걸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쉬는 시간을 좀 잠깐 가지신 다음에 우리가 팀 토의를 통해서 이 작업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가장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제일 좋은 건 리더, 그러니까 발신자도 발신을 제대로 해주고 수신자도 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좋은데, 리더가 그 부분이 부족하다면 나라도 조금 좀 채우자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요구와 욕구는 뭐냐면, 요구는 상사의 말이에요. 말. 상사의 말. 그리고 욕구는 상사의 마음입니다. 이 두 가지를 일치시켜서 우리 상사가 말을 해주면 가장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지금 몇 시인가요? 예를 들어 제가 여쭤봐요. 지금 몇 시인가요? 예, 몇 시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이거를 우리는 이제 저맥락적 소통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요구와 욕구가 일치해요. 그런데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언제? 9시에 출근해야 되는데 얘가 안 와요. 근데 신입사원이 11시쯤 나타납니다. 그래서 상사가 얘기하죠. 지금 몇 시입니까?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상사의 요구는 뭐였어요? 요구는 몇 시냐 했지만 욕구는 왜 늦었니?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해야 돼요. 근데 이 욕구를 못 읽으면 몇 시입니까? 11시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러면 소통이 사실 잘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것도 내 입장이죠. 왜냐면 선배 입장에선 다음 주가 월요일일 수 있어요. 근데 내 입장에서는 금요일일 수 있겠죠. 이게 순서가 바뀌면, 예를 들어서 다음 주까지 제출하라고 해서 내가 월요일날 딱 가져갔더니 선배가 입이 귀에 걸리면서 어머 나는 수요일쯤 가지고 올 줄 알았는데 하면 우리 조직이 굉장히 평화로워질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후배가 생각하는 것보다 선배의 기준이 더 엄격한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리더의 발신이 명확한 것. 근데 우리 지금 팔로워십 얘기하고 있잖아요. 리더가 그렇지 못하다면 팔로워가 명확하게 받는 것. 근데 이게 감이 없으면 물어보는 것. 알겠습니다. 죄송한데 그럼 다음 주 언제까지 하면 될까요? 라고 한 번 더 얘기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요거예요. 우리가 많이들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 당신의 의견을 얘기하고 이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래요. 그런데 요거는 우리나라 조직의 특성상, 정서적 특성상 사실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요거보다 저게 더 좋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 비판적인 얘기일 수도 있겠고 무언가 다른 의견을 낼 수도 있겠고. 그런데 상사라는 특성상 공개적인 자리에서 내가 반박을 당하는 순간 공격당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좋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좋은 분위기 속에서 좋은 어떤 그 절차대로 해주시는 게 좋은데, 그때 필요한 게 요겁니다.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그 사람에게 얘기할 수 있는 관계가 맞는가? 상사가 나를 신뢰하고 있는가? 내가 얘기했을 때 뭐야? 쟤 일부러 나한테 저러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내가 이야기했을 때 믿을 수 있을 정도로.